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먼저 앞선 에어팟2 그리고 궁극의 애플 전략 영상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해주셔서 저도 더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소개드리고 싶은 의견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귀에 콩나물이라고 조롱받을 때 사서 끼고 다녔던 나는 승자였다 라고 깊은 서름과 한맺힘의 댓글을 남겨주신 아자젤스님의 댓글, 그리고 지금 이 영상에 에어팟 끼고 보는 사람이라고 남겨주셔서 에어팟 구매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가를 직접 느끼게 해주신 언베일링님, 그리고 에어팟을 실제로 유통하고 계신 월러스님. 월러스가 바다코끼리라는 뜻이죠. 댓글도 참 무게 있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에어팟 품절되었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유통업체에 근무하시면서 겪으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경험과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핸즈온 익스피리언스, 내가 직접 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강력하죠. 이렇게 좋은 의견과 경험의 내용들이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무척이나 흥분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에어팟 이야기를 통해서 애플이 왜 에어팟을 준비했고 대박이 났는지, 또 어떤 전략을 통해서 시장을 공략했는지, 출시가 다양한 예상에 관해서 말씀드렸었죠. 최근 다시 애플 에어팟2에 관한 루머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늘 영상은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에어팟2가 올 봄 2, 3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정확한 이유를 제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전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난번 예측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맞은 것은 닥터들의 헤드폰의 세일이었죠. 애플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일입니다. 애플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죠. 전통적으로 학생 할인을 통한 할인을 제외하고는 제품을 절대로 세일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터들의 헤드폰 할인 행사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유통업에서 호환 마마 A형 독감보다 더 무섭다는 게 뭘까요? 네, 바로 쌓인 재고입니다. 제 아무리 콧대 높은 애플이라고 해도 창고에 쌓인 재고는 어쩔 수 없게 만들었죠. 역대급 규모인 3조 원에 인수한 닥터드레가 뮤직 스트리밍 시장에서 애플뮤직 1위로 만들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잘나가는 비치 헤드폰이 인수 후에는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구매를 하지 않으면서 창고에는 재고로만 쌓였는데, 이를 털어보려고 무료 증정하면서 전표 따로 끊어보는 전략도 써보고 자존심 구김의 할인 행사도 했죠. 그럼 다 털었느냐? 아닙니다. 안 사요. 뭐래도 안 삽니다. 비치솔로 무료로 받으면 다들 크레이그리스트 또는 이베이에서 되팝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왜? 에어팟이 더 편하고 싸고 좋으니까요. 이런 심각한 카니발라이제이션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애플이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가 정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차라리 독점적인 제품이었다면 거상 임상옥이 홍삼을 활활 불태워버린 것처럼 태워버렸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죠. 자, 그럼 애플의 다음 솔루션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캐릭터를 사용합니다. 거기에다가 리미티드, 한정 판매로 심쿵하게 만들죠. 바로 디즈니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구순, 90살이 되신 미키마우스 할아버님을 넣어보는 시도를 합니다. 미키마우스라는 상징성은 대단합니다.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서 미국인들에게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캐릭터죠. 미키마우스가 들어가면 그냥 다들 삽니다. 콜라보레이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비치 헤드폰은 생각만큼 판매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에어팟2가 이번 봄에 나오면 비치 헤드폰들은 어떻게 될까가 저는 정말로 궁금해집니다. 아, 우리에게는 뽀로로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애플이라는 회사는 현재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성장하느냐, 이제 성장이 꺾이느냐에 대한 우려로 꿈의 시총 1조 달러에서 한번 발 담그고 나오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낭떠러지를 만났죠. 역대급으로 추락했습니다. 애플은 나스닥 IT 대장주라고 불리죠. 애플의 추락과 함께 나비효과처럼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 IT에서 시작한 주가 하락이 미국 주식시장 전체 하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30일 10시 뉴욕의 애플 이벤트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처럼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애플의 숨겨진 진짜 이벤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애플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애플의 회계연도는 7, 8, 9월이 4분기, 즉 2018년 마감이고 2019년 1분기는 2018년 10월, 11월, 12월입니다. 4분기 실적을 요약하면 실제로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매출은 62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가 늘어났고 주당 순수익도 2달러 91센트로 41%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름부터 우려가 있던 게 있었죠. 바로 아이폰의 판매 대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월가에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보면 아이폰의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진 않았지만 프리미엄 정책에 따라서 매출이 29%나 올랐습니다. 아이폰의 평균 판매 단가를 아이폰 ASP, Average Selling Price 지수라고 하는데요. 아이폰 ASP는 지난 10년간 600달러에서 700달러 선이었는데 이번 2018년에 ASP가 역대급으로 800달러에 가까워졌죠. 프리미엄 정책, 비싸게 파니까 덜 팔려도 매출이 29%나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닝콜 막판에
상상을 초월한 역대급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애플 CFO인 루카 마에스트리가 최근 재무 구조는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예전처럼 제품 판매 수량이 애플의 재무 상태를 말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아이폰, 맥, 아이패드 판매 수치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 쿡은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은 심오하고 특별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 발표에서 애플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 예상 매출을 월가 예상 950억 달러보다 떨어진 910억 달러로 발표하면서 애플의 주식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상황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요, 환갑의 나이죠. 팀 쿡이 병원에 건강검진을 갔는데 의사가 매번 하시던 혈액검사 이번에도 하셔야죠 하고 팀 쿡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팀 쿡의 대답은 자네는 나의 건강유지 비결의 심오함을 이해하지 못하네 라고 하면서 혈액검사는 앞으로 안 할 걸세 하고 화를 냅니다. 의사가 다시 묻습니다. 어디 안 좋으세요? 이런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반영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중장년 분들께서 예방의학을 잘 따라주시지만 아직도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많이 있죠. 똑같습니다. 대장주 애플 건강에 대한 우려가 터진 거죠.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어이 티모시 쿡, 넌 새해부터 밑장빼기냐? 이런 상황은 사실 연출된 상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식시장과 도박판 정말 비슷한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거시적인 측면을 보면 미디어는 잘 안 나오지만 애플은 VR 산업, 무인자동차,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말이죠. 애플의 정말 무서운 점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디자인 띵킹으로 딱딱한 쇳덩어리로만 느껴졌던 기술, 엔지니어링 분야를 곡선의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꿔놓았죠. 인류의 고뇌라는 핵심을 만지면서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애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세계 최대 강국 미국의 대표 선수기 때문이죠. 투자의 신 워렌 버핏도 애플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다량 매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이 상황이 저는 미시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저평가하는 월가와 화내는 팀 쿡이 잘 짜여진 각본으로 연출하는 헐리우드 액션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게다가 찬조 출연으로 미디어들이 대거 출연하면서 애플이 내일이라도 망할 것 같은 어두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연출되죠. 이는 곧 하락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최근 개봉했던 영화 국가부도의 날로 유명해진 방법이죠. 쇼셀링, 공매도가 이루어진 현상에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세계를 흔드는 손들이 애플의 주식을 더 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가를 조정하고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손들이죠. 게다가 팀 쿡은 2011년 애플의 수장으로 자리하면서 애플 주식으로 번 돈만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했었습니다. 팀 쿡은 연봉보다 애플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죠. 애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바로 네거티브, 부정입니다. 애플은 부정적인 것을 항상 조용하게 처리합니다. 문제가 일어나서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죠. 심지어 애플은 애플 스토어에서 도둑질을 하고 도망가는 도둑들을 잡지 않고 오히려 문을 열어주기까지 합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 꼼꼼함에 그친 애플 수장의 뻔하니 뻔한 밑장 빼기 타이밍이 왜 지금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이 최적의 ROI, Return on Investment, 투자 대비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XS와 XS Max에 가지 못한 점은 그 제품이 싫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통신사 약정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애플의 핵심 유저들은 2017년에 출시된 아이폰 8, 8 플러스, 그리고 아이폰 X을 사용하고 있고 통신사 약정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프리미엄 정책으로 통신사가 약정을 3년까지 지원해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2020년에 이동할 예정이죠. 그럼 이때 애플은 사람들을 다음 아이폰으로 이동하게끔 하는 강력한 카드를 들어줘야 되겠죠. 터뜨릴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5G입니다. 변화무쌍한 IT 생태계에서 이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폰을 업그레이드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거기 또 있습니다. 바로 VR, AR의 실현, 그리고 Flexible Display. 이를 애플의 감성으로 적용할 상상만 해도 가슴 설레인 디자인. 자, 그런데 또 이 기술들은 지금 누가 홍보해주고 있습니까? 삼성과 화웨이가 너무 잘해주고 있죠. 하지만 이 기술들이 실제로 상용화되고 보급되는 최적의 시기가 바로 2020년 중반이고 그 가을에 새로운 아이폰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폰을 수령할 11월에는 미 합중국 대통령 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태초에 사과를 베어먹은 인간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이 애플의 맛을 한번 보면 돌아가기 어려워지는 진짜 애플의 심오한 비즈니스 방법입니다. Hey Siri, AAPL. Apple shares rose slightly today to $153.92.
현재 애플의 주가를 살펴보면 나락의 끝자락까지 충분히 와 있습니다. 이제는 매출을 올려야죠. 그럼 혁신적인 제품이 필요합니다. 2019년 2분기는 애플의 효자손 에어팟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에어파워도 있죠.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5와 홈팟 미니, 아이폰 SE2까지 모두 보여줄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바로 에어파워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스티브 잡스가 생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와이어리스, 무선에 대한 철학이었죠. 에어파워는 다양한 애플 제품들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혁신을 구현하고자 하려다가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져 버리는 에어파워 핵심 부분인 코일의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지난 12월에 이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어팟 1의 유저를 에어팟 2로 끌어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에어파워와의 연동입니다. 전형적인 애플 케이블 팔아먹기 수법 중에 하나죠. 이건 뭐 그렇게 심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서 에어팟 2는 지난 11월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이 2월, 3월에 출시될 확률이 이제는 90% 이상이 되었다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지금 에어팟 1 살까요? 아니면 존버할까요? 제 대답은요, 본인이 금수저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모두 다 사시면 되고요. 은수저시면 존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동수저나 흑수저시면 에어팟 1을 구매하세요. 단 찾아보시면 원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매하시고 합리적인 소비로 빨리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제 채널에서 어려운 지식을 쉽게 배우고 제품과 비즈니스의 핵심을 살펴보면서 2019년 여러분의 인생 전략도 새롭게 수립해보면 어떨까요? 구독과 알림 신청,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루트9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루트9이었습니다.